사회복지사 2급만 따면 나도 취업할 수 있겠지? 지금 2024년인데도 아직도 이런 막연한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취업 걱정 없는 자격증이다. 인터넷에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진하게 속아서 준비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제가 2급 자격증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쓸데없는 돈과 시간 낭비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전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가 14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사 취득자가 141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20만 명이 다 사회복지사 2급이에요. 8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을 자랑하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사 취득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2급 자격증은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국민 자격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거 하나만으로는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달랑 2급 하나 들고 가서 취업문을 두드려봤자 퇴짜만 맞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2급 외에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나열해드리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1급, MOS 자격증 등등을 취득을 해서 내가 컴퓨터 문서 작업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을 따서 11인승 승합차 운전 자격을 딸 수 있고, 여러 민간 자격증들, 예를 들면 가족상담사, 가족복지 코디네이터, 아동행동관찰 컨설턴트, 노인심리상담사, 언어지도사,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등등을 취득해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작은 경험이라도 하나둘 쌓는다면 이해도나 관심도가 높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있다면 어느 정도 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떤 기관이든 어떤 분야든 박봉이든 간에 나는 재취업만 하면 만족한다, 이렇게 목표가 소박한 편이라면요,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내 목표가 이것보다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무 환경 좋은 기관, 대형 종합복지관, 의료기관이나 학교 같은 전문 직종, 공단 등의 공공기관, 이런 곳들을 목표로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만으로는 불가해요. 무엇보다 특히 20대에서 30대 분들의 경우 앞으로 쭉 이 사회복지라는 직종에서 자리를 잡고 근무를 하실 텐데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무조건 1급을 취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굳이 1급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취업과 이직에 유리합니다. 일단 1급만 취득해도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근무 환경 좋은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1급 보유자만 뽑는 추세예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등 이런 국가기관들은 특히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1급은 기본으로 본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기관은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1급 보유자가 있으면 가산점을 받고 없으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죠.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가산점이지, 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면 다른 기관에 비해 감점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기관 측에서는 1급 보유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선 2급 보유자가 1급을 따게끔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급은 과목 이수제인데 반해 1급은 국가시험제죠. 정해진 국가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확실히 높게 인정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의 승진이나 임금 인상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1급과 2급의 급여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다만 1급 수당을 주는 일부 기관들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1급 자격증이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복지기관 설립에서도 1급 자격증이냐 2급 자격증이냐에 따라서 시설 규모, 국비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2급 보유자는 최대 30인 미만 규모의 민간시설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시설이라서 국비 지원을 받진 못해요. 그에 반해 1급 보유자는 최대 300인 미만 규모의 법인시설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시설이라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인 설립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심사와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까다로운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하신다면 1급을 취득하신 후에 기관을 설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0년부터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생기면서 사회복지사의 취업 분야가 병원, 학교, 기업, 보건 분야까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취업처가 생길 예정이고 처우나 전망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대표적으로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가지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뜯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고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활보조금이나 장학금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주고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학생들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 밖에 학생들과 전화 상담을 하거나 가정의 방문 상담을 가기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대체로 근무 장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그 밖에 교육복지센터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취득 후에 1년간 1000시간의 수련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이 수련 기간에서도 정해진 인원만 뽑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 관련한 스펙을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그 밖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전문 단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반 사회복지사의 급여보다 비교적 높긴 하지만 처음에 동일하게 거의 최저시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셔야 하는데 학생들의 복지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련이나 실습,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의료사회복지사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과 과마다 하는 업무가 다 다른데요. 종합병원, 지역병원, 공공의료원, 그 밖에 다양한 기관들에 따라서 환자들의 진료비 지원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생활습관 잡아주기, 환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준비하기, 그 밖에 교육 상담이나 장기이식 관련 평가 업무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취득 후 1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치고 나서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수련은 병원에서 100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이론교육, 사례연구, 프로그램 개발, 임상연구, 수련과제 등을 진행합니다. 수련하면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련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비교적 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수련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1년에 한 번 TO를 모집하는데 학벌이나 전공의 연관성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하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대학원을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거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급 자격증을 따면서 실습을 병원에서 하거나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필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실습, 수련,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나 그 환자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합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치료비나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밖에 취업 지원이나 생활훈련,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1급 취득 후 1년간 1000시간의 수료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후 학습평가를 보고 난 후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련에 있어 특이한 점은 바로 수련기간 전체의 약 4분의 1은 학연을 나가서 진행을 한다는 점인데요. 관련 시설이나 센터 아니면 병원으로 나가서 교환, 학연 수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직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한 수련 지원에 합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관련 분야의 실습이나 봉사를 통한 경험 쌓기를 포함해서 면접이나 시험 공부도 함께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수련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며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마다 급여와 수련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습이나 취업 관련 정보들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급의 여러 가지 메리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1급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한데요. 응시 자격은 두 가지가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을 하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경력 1년을 쌓거나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2급과 학사학위, 즉 4년제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학사학위는 꼭 사회복지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돼요. 아예 다른 분야의 전공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2급만 따면 바로 응시 자격이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나 2, 3년제 졸업자분들은 반드시 둘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사실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급을 취득한 후에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취직 후에 1년 이상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1급은 매년 딱 한 번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2급을 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응시 불가능하고 최소 2년 뒤에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유리한 거냐? 학사를 무슨 수로 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학사를 최단 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여가지고요. 학점만 빠르게 채우면 졸업을 일찍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2급을 따고 바로 다음해 1월에서 2월에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때보다 시험을 1년 일찍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어떻게 따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 외에 사회복지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해준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